안녕하세요. 크리컷 앰버서더 박주영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조이나 익스플로러나 메이커에 장착할 수 있는 툴에 대해서 칼날이나 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보통 이제 기술에 접근할 때 이런 장비들에 접근할 때 아무래도 가장 어려운 게 관련된 기술들이거든요. 이게 모든 만들기, 즉 기술을 통한 만들기에서 항상 겪게 되는 일인데 어떤 기술에 접근할 때 그 기술 관련된 재료나 아니면 내가 쓸 수 있는 도구, 그 다음에 기계들, 이런 것 관련된 명칭들과 종류들을 아는 게 상당히 그 기술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거든요. 빠르게 습득하는 데 상당히 중요해요. 물론 지금 크리컷과 관련된 것들은 다른 공학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거든요. 적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진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힘들어하는 게 이 칼날 종류는 왜 이렇게 많고 그 다음에 매트 종류는 왜 이렇게 많고 재료는 뭐 이렇게 많지? 어디다 쓰는 거야? 이거 공부하는 데만 해도 한 달 이상 걸려요. 너무 어려운 거죠. 그리고 힘들고 그것 말고도 내가 그냥 재료 사가지고 잘라가지고 하는 것만으로도 일인데 이것도 알아야 되고 힘든데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되는데 보통은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가 명확하면 좀 더 쉬운데요. 하고자 하는 목표가 명확하지 않고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을수록 더 어려워져요.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크리컷을 가지고 종이나 비닐을 자르겠다 아니면은 HTV라 그러는데 아니면 아이언온 이렇게 다리미로 옷에다 붙이는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 그러면 공부할 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외 재료를 다루겠다 그러면은 상당히 공부할 게 많아집니다. 그리고 물론 알면 알수록 훨씬 더 멋진 걸 만들 수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알면 알수록 상상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죠. 이런 걸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툴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마 이제 이 툴에 대해서 다 들으시고 나면 크리컷의 툴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아시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은 오른쪽에 이제 여기를 보겠습니다. 이 부분 있잖아요. 피처. 이 부분을 제가 다른 걸로 선택할 겁니다. 어떻게 선택할 거냐면 가격 순으로 할게요. 로우 투 하이로. 네, 싼 거부터 비싼 거 순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요 첫 번째 요 스코어 스타일러스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 스코어 스타일러스는 나온 지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저렴하고 좋은 도구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선은 이 스코어링 스타일러스는 조이에는 사용할 수 없는 도구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익스플로러나 메이커는 소켓이 두 개가 있잖아요. 왼쪽하고 오른쪽이 있습니다. 보통 오른쪽은 툴을 설치하게 돼 있고 왼쪽엔 펜을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펜 부분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이 스코어링 스타일러스는. 이 스코어링 스타일러스는 뭐냐면 스코어링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약간 종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카드 반으로 접게 되잖아요. 반으로 접거나 이럴 때 만약에 거기다가 어떤 자국 같은 걸 안 내고 그냥 접으면 그 접는 부분이 깔끔하게 접어지지가 않아요. 특히나 그게 이제 종목, 횡목 이런 전문 용어로 하면 원래 결이 있어요, 종이가. 종이 결 방향대로 접으면 결에 따라서 접히기 때문에 내가 의도한 거랑 달리 약간 기울어서 접히거나 이런 일이 많고요. 만약에 종이 결의 반대 방향, 이제 90도 방향으로 접으면 접는 게 우글주글하게 접힙니다. 그래서 그러니까는 보통 이런 종이 관련된 전문 업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이제 전문 용어지만 일본 용어로 오시를 먹인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를 이렇게 무거운 거 가지고 누릅니다. 약간 얇은 판 같은 거 가지고 또 눌러요. 누르면 거기에 자국이 남거든요. 그 자국이 남으면 접을 때 되게 깔끔하게 접혀요. 우리가 그 장비를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크고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게 이 스코어링 스타일러스입니다. 이걸 쓰면 그냥 쇠로 된 스코어 가지고 쭉 한번 그어줘요. 그럼 잘 접히죠. 이게 이제 보통은 종이공예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저거를 송곳이나 자를 대고 송곳으로 긋거나 아니면은 뭐 칼등으로 되게 섬세하게 세게 하면 또 잘리거든요. 커터 칼등으로 하면 그렇게 해서 자를 대고 쓱 그은 다음에 접는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아무래도 그 칼등을 쓰면은 잘라질 가능성이 좀 있고요. 날카로우면. 그 송곳으로들 많이 하시죠. 근데 송곳도 좀 뾰족해서 조절을 잘 해야 되는. 근데 쟤는 이제 일정하게 잘라집니다. 우선 가격이 상당히 저렴한 데 비해서 효용도가 높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종이 작업을 하실 때는 꼭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근데 저것을 대체할 게 있기 때문에 뒤에 설명을 들으시고 구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조이용 리플레이스먼트 블레이드입니다. 요 조이용 칼날인데 그냥 파인포인트 블레이드랑 똑같거든요. 파인포인트 블레이드 여기 오른쪽에 있는데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 크리컷 조이용 블레이드가 사실은 파인포인트 블레이드보다 일반적으로는 더 비싸요. 더 비싼데 이거는 이제 좀 특이한 케이스라서 조금 더 비싼데 우선은 조이용은 여기가 뚱뚱합니다. 두꺼워요. 사실 얘는 좀 더 얇은데요. 얘는 어쨌든 여기가 칼날이에요. 칼날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실리콘 같은 걸로 되어 있는데 꽉 끼운다고 세게 끼우면 일로 칼날이 뾰족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다칠 수 있으니까 세게 찌르면 안 되는데 일단 포장될 땐 이렇게 포장돼서 오고 사실 요 뚜껑이 그 칼날에 그 어떤 칼날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게 있어요. 크리컷에서는 보통 이제 이 흰색은 파인포인트 블레이드 중에 프리미엄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크리컷 조이 같은 경우도 커버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깔끔하게 하나만 들었는데 의외로 이 하나 가지고도 정말 오래 쓰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의외로 갈진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써보니까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쓰는 걸로는 5, 6개월 이상 쓰는 것 같아요. 최소. 네, 꽤 많이 자르는데도. 네, 그래서 이게 조이용 칼날이다. 조이가 아닌 분들은 이거 쓰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다음 본디드 패블릭 리플레이스먼트 블레이드라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섬유 쪽을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접착심지라고 아시잖아요. 접착심지가 뭐냐면 반대쪽에 이제 거즈 같이 돼 있는 건데 거즈 얇은 거즈로 돼 있는데 이 반대편 한쪽 면에 그 실리콘이 점처럼 막 박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통 접착심지를 일반 원단 얇은 원단에다가 그거를 다리미로 붙이면 약간 두꺼워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사용하기가 액세서리 만들거나 이제 약간 그 와펜유처럼 약간 두툼하게 만들 때 많이 써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 중에 일종의 그 배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자수로 이렇게 박는 모양이 있잖아요. 그 모양에 뒤쪽에 실리콘이 발라져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게 자수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뒤가 그런 식으로 실리콘이 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단단하잖아요. 단단하기 때문에 일반 패브릭 나이프 가지고 자르기가 되게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본디드 패브릭 뒤에 그 실리콘이 붙어 있는 그런 천을 자르기 위해서 나온 칼날이에요. 근데 저도 써본 적은 없어요. 그런 용으로 쓴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금색으로 돼 있는 이 몸체가 금색으로 돼 있는 게 프리미엄 파인포인트 블레이드라고 하는데요. 저도 써본 적은 없는데 이것을 써본 분들 말씀에는 조금 더 그 좀 잘 잘린다 그래야 되나? 그리고 수명이 좀 길대요. 네. 가격도 상당히 비쌉니다. 뭐 이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싼 걸 여러 번 쓰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칼날이라는 게 수명이 언제 닿을지 모르니까 좀 오래 가면 안정적으로 자를 수는 있겠죠. 네,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딥포인트 블레이드. 네, 딥포인트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엔 딥컷이었어요, 이름이. 근데 이게 딥포인트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건 뭐냐면 검은색인데 옛날엔 검은색이 아니었습니다. 또 이것도 은색이었는데 검은색으로 바뀌었어요. 위에가 검은색이고요. 그 하우징도 얘는 검은색이에요. 그러니까 이 딥포인트 그 블레이드는 뭐냐면 칼날이 조금 두껍습니다. 일반 파인포인트보다 두껍고 그다음 칼날이 조금 더 길어요. 위아래로. 그래서 2.5mm 정도 되는 두께의 것을 한 번에 자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칼날도 두꺼우니까 힘도 많이 받겠죠. 그래서 만약에라도 그 익스플로러나 메이커를 쓰시는데 그 이거는 뭐 익스플로러 메이커에서 다 쓸 수 있고요. 이거는 조이에서는 못 써요. 쓰시는데 약간 두꺼운 걸 자른다, 뭐 펠트 같은 걸 자르신다고 하면 이 칼날과 하우징을 같이 구입해야 됩니다. 네, 하우징은 이제 뒤에 나올 건데요. 의외로 좀 부담이 됩니다. 지금 가격도 가격이지만 하우징도 꽤 비싸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5, 6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아요. 살려면. 근데 두꺼운 거 자르실 때는
사실 이거 말고 메이커일 경우는 다른 대안이 있지만 익스플로러는 다른 대안이 없거든요. 꼭 이걸 구입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포일 트랜스퍼 툴 리플레이스먼트 팁이라고 있는데 요게 아주 재밌는 툴이에요. 조이에는 이렇게 3단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얘가 줄 있는 거만큼 요 밑에가 뭉툭해요. 두꺼워지는 겁니다. 얘 줄이 하나잖아요. 얘는 얇아요. 얇은 라인을 그을 수가 있고 얘는 두꺼운 라인을 그을 수가 있는데요. 그 크리컷에서 나오는 그 금박을 하는 도구인데 이게 좀 특이해요. 원래 금박하려면 인두 같은 걸로 지져줘야 그 포일이 반짝이가 아니면은 박이 종이에 붙는데 이 크리컷 거는 안 그래도 되게 돼 있어요. 그냥 일상적인 온도로 저 툴로 한번 비벼주면 종이에 옮겨 붙어요. 약간 그 판박이 같은 그런 식으로 붙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뜨거운 화상 입을 만한 그런 위험성 없이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조이랑도 상당히 안성맞춤이긴 한데 조이 같은 경우는 요거에 속하는 건지 요 중간쯤 되는 것 같아요. 이 중간쯤 되는 툴 하나밖에 장착을 못하는 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그거 가지고 충분하긴 합니다. 써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하면 요거하고 이거하고 얼핏 보면 그렇게 두께 차이가 많이 느껴지지 않아요. 네. 둘이 같이 그었을 때 느껴지는데 하나만 그었을 때 느껴지지 않아서 뭐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걸 다 가지고 있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다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가 의외로 상당히 재밌는 툴이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금박하시려면 이걸 사시던지 아니면은 그 다른 방법을 쓰셔야 됩니다. 뜨거운 걸로 지져갖고 하는 그런 방법을 쓰셔야 돼요. 자, 로터리 블레이드인데 이건 뭐냐면 여기 칼날이 이렇게 원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퀴처럼 돼 있거든요. 이제 이거는 아마도 그 섬유 쪽을 해보신 분이면 재봉이나 이런 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로터리 커터 있잖아요. 이렇게 피자 칼처럼 생긴 거. 그거 엄청 날카롭죠. 저도 그거 뭣도 모르고 손으로 살짝 건드렸다가 빈 적이 있는데 엄청 날카롭습니다, 진짜. 근데 그 칼날입니다. 이건 메이커에서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천을 자를 때 칼로는 잘 안 자르잖아요. 가위로 자르거나 아니면 로터리 블레이드로 자르잖아요. 그것처럼 밀리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로터리 블레이드 전용으로 나왔습니다. 이걸 쓰시려면 매트 중에 그 분홍색 매트가 있어요. 패브릭 그 매트가 있는데 그걸 같이 쓰셔야지 효과가 좋고요. 자, 그리고 여기 더블 스코어링 휠 팁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나왔지만 스코어가 줄을 쭉 긋는 거 있잖아요. 약간 움푹하게. 그래서 얘든 선을 두 개를 긋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쭉 그어줘요. 움푹. 왜 그러냐면 두꺼운 재료는 한 개만 그으면 잘 안 접혀요. 네, 두께가 있으니까. 근데 그러려면 두 번 이렇게 꺾여야 잘 접히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런 용입니다. 나이프 블레이드 리플레이스먼트 키트. 네, 이거는 메이커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메이커 전용이에요. 뭐냐면 이게 딥컷하고 거의 비슷한데 딥컷보다 날이 훨씬 길어요. 보통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딥컷이 한 이 정도 날이고 얘는 여기까지 다 있는 건데 아무래도 날이 긴 만큼 높은 재료를 자를 수 있겠죠. 그리고 저도 이걸 써본 적은 없지만 옆에서 봤을 때 상당히 날이 두꺼울 것 같거든요. 가격도 가격인 만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진짜 나무판 이런 걸 자를 때는 이걸 써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쓰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익스플로러에서는 못 써요. 네, 메이커에서만 쓸 수 있고요. 자, 이 디보싱 팁이라고 되어 있는데 디보싱 팁이 그 옆에 보면 킥 스왑 하우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 붙여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쉽게 딱 꼈다 뺐다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디보싱 팁이 스코어링 툴 있잖아요. 이렇게 움푹하게 만드는 거 그거랑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이걸 잘 활용하면 그 엠보싱 카드 엠보싱이나 디보싱을 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유튜브에서 찾은 걸로는 이 디보싱 툴하고 스코어링 툴을 두 개를 다 쓸 때 효과가 가장 좋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카드 엠보싱이나 이런 걸 하실 분이라면 요거를 구입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여기 킥스왑 하우징은 쉽게 껐다 뺐다 할 수 있는 하우징이에요. 네, 이건 메이커 전용입니다. 이렇게 생긴 건 다 메이커 전용이에요. 네. 그리고 요게 그 포일 트랜스퍼 키트인데 얘는 아까 앞에서 보셨던 이전에 보셨던 세 개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익스플로러랑 메이커용 그것과 달리 요건 조이 전용입니다. 조이는 여기가 요 홀더 부분 있잖아요. 이게 그 익스플로러나 메이커보다 약간 더 작아요. 좁아요.
그래가지고 모든 툴이 조이 전용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도 약간 통이 좀 좁은데 얘는 날이 하나 딱 들었습니다. 하나 들어있고 날이라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펜 같은 거죠. 그래서 아까 스코어링 스타일러 있잖아요. 그거를 쓰고 싶으면 조이에서는 이걸 구입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얘로 할 수 있는 게 포일, 즉 금은박도 할 수 있고요. 접는 거를 할 때는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퍼포레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필름 사진 보시면 옆에 구멍 뚫려 있는 거죠. 뽕뽕뽕뽕 뚫려 있는 거. 그런 걸 퍼포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정확하게 뭐냐면 우리 그 티켓 같은 거 끊을 때 점선으로 이렇게 반쯤 잘려져 있는 거 있잖아요. 두루룩 하고 찢을 수 있는 거. 그거 퍼포레이션입니다. 그거 만들 때 이 칼을 써야 돼요. 이 칼을 쓰면 칼이 이렇게 잘리는 게 이렇게 잘리거든요. 그래서 약간 엽서 같은 걸 만들 때도 그렇고요. 아니면 뭔가 그 티켓 같은 거 이런 거 만들 때 상당히 유용한 툴이죠. 칼로도 별도로 나오는데 이게 있는 게 훨씬 더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웨이비 블레이드인데 웨이비 블레이드는 뭐냐면 자를 때 약간 외곽을 요렇게 물결무늬처럼 이렇게 잘라줘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렇게 생긴 것도 약간 이렇게 와부리진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잘라주는 겁니다. 그래서 특수한 효과를 낼 때 많이 써요. 약간 직선을 자르는 것보다 좀 길어지긴 하는 게 있죠. 그래서 특수한 용도로 쓰는 칼날이고요. 그 다음에 스코어링 휠. 이거는 보통 우리가 스코어를 쓰잖아요. 펜으로 돼 있거나 끝이 팁으로 돼 있잖아요. 쭉 밀고 가면 종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섬유질로 돼 있잖아요. 걸려갖고 살짝 우그러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얘는 그 로터리로 돼 있기 때문에 직선을 그을 때 되게 깊이 정확하게 그어지는 겁니다. 이 메이커에서만 쓸 수 있어요. 물론 이거 다 메이커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접는 선 만들 때 선명하게 만들고 싶을 때 아니면은 모양을 내고 싶을 때 이럴 때는 쓰게 되는 이 팁입니다. 자, 그리고 본디드 패블릭 브레이드 앞에 리필이 있었죠. 이거는 하우징입니다. 하우징이고 세트인데 보시면은 분홍색이에요. 그렇죠? 날도 분홍색이고. 그래서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요거랑 같이 쓰는 건 분홍색 접착 매트. 네. 그 패브릭 매트라 그러는데 그걸 같이 쓰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크리컷 조이용 그 파인 포인트 블레이드, 기본 블레이드랑 하우징이에요. 요거 살 일은 거의 없는데요. 왜 그러냐면 기본으로 주어지잖아요. 장착되잖아요. 근데 물론 잃어버렸다거나 약간 요 부분이 뭐 진짜 어떻게 잘못하고 파손됐다거나 그러면 구입을 해야겠죠. 근데 이제 보통은 날만 구입하게 될 테고요. 색깔이 보면 여기 흰색입니다. 트랜스퍼 키트는 이쪽이 파란색이죠. 자, 여기에 디포인트 블레이드입니다. 디포인트 블레이드는 이렇게 검은색이에요. 날도 검은색이고 여기 보면 날이 되게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네. 그리고 상당히 두껍고요. 그리고 여기보다 짧아요. 한 이만큼이. 재보니까 여기가 2.5mm 정도 짧은데 그냥 재료 두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칼날이 항상 장착하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만큼이. 이거는 익스플로러랑 메이커에서 다 쓸 수 있는데 익스플로러 그러니까 메이커에서는 이거 말고 나이프 블레이드라는 게 있어요. 아, 요 밑에 있네요. 나이프 블레이드가 있는데 이게 둘이 역할이 거의 같은데요. 얘는 칼날이 여기까지 있잖아요. 이만큼까지. 두꺼워도 자르기가 좀 쉽긴 한데 메이커에서 이제 이걸 쓰는 게 고민이 뭐냐면 이 칼날이 되게 비싸요. 근데 얘는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두꺼운 게 아니면 이걸 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효율은 이게 더 좋을 거예요, 아마. 네, 기본적으로 이거보단 이 구조가 훨씬 힘이 세기 때문에 네, 그래서 특이하게 단단한 걸 자르면 이쪽으로 가셔야 되고 그게 아니라 웬만큼 단단한 거라고 두꺼운 거면 이쪽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이제 프리미엄 파인 포인트 그 블레이드랑 맞는 하우징이에요. 금색이죠. 이건 좀 품질이 좋다고 저도 못 써봤습니다만. 네. 그리고 여기 포일 트랜스퍼 키트인데 요렇게 3개 돼 있는 거는 아까 요 3개 팁만 별도로 팔았었잖아요. 네. 요거는 익스플로러랑 메이커용입니다. 요거는 조이에서는 못 써요. 조이용은 이제 따로 있는 거고요. 이제 거의 다 설명을 하는데요. 여기 인그레이브 팁이라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아크릴 같은 데다가 그러니까 아까 그 디보싱 팁 있잖아요. 디보싱 팁보다 훨씬 깊게 긁어주는. 그러니까는 디보싱은 그냥 움푹 넣어준다 그러면 얘는 깎아내는.
약간 그런 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분이 이거 가지고 아크릴에다가 인그레이빙을 깎아내는 거죠. 이렇게 파내는 걸 봤는데 상당히 잘 파내지더라고요. 거의 한 1mm까지는 안 되는데 0.5mm 이상은 파였던 것 같아요. 아크릴이.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시는 용이고요. 밑에 뭐 LED 비춰갖고 판넬 만들고 그럴 때 쓰시거나 아니면 어디 긁어내거나 이럴 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디보싱 팁이죠. 네, 디보싱이고 요거는 인그레이빙. 이건 파내는 거고요. 깊이도 그렇지만 얘는 약간 접는 선 만들어주는 그런 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나이프 블레이드. 되게 두꺼운 거 자를 땐 이걸 사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쪽은 가격대가 벌써 다릅니다. 그죠? 이게 다 메이커용이에요. 전부 다 전용. 이렇게 생긴 거는 익스플로러에서 못 쓰고요. 자, 그리고 요게 이제 크리컷 롤 홀더인데 요건 익스플로러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메이커에서 쓰고. 이거는 어떤 용이냐면 익스플로러 3하고 메이커 3는 스마트 매테리얼을 쓸 수 있잖아요. 물론 조이도 쓸 수 있긴 하지만 조이는 상대적으로 이제 작으니까. 근데 이제 그 익스플로러 3하고 메이커 3 그 스마트 매테리얼 중에 엄청 긴 게 있어요. 그 벌크라고 해갖고 7m 되나 7, 8m 되나 보네요. 그게 꽤 커가지고 이 메이커에다 이렇게 익스플로러에다 걸어놓으면 자리가 어수선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빨려 들어갈 때 약간 어디 걸리거나 이런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작업 많이 하시면 이걸 구입하시면 여기에 밑에 여기다가 이렇게 익스플로러가 이렇게 달리는 겁니다. 아니면 메이커가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여기에 롤로 이렇게 이쪽이죠. 이렇게 감겨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은 작업이 연달아서 엄청나게 빨리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의외로 스마트 매터리얼이 작업 효용성이 상당히 높기는 해요. 저도 써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전용으로 홀더로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대량 작업하실 때 필요한 도구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웨이비 블레이드, 아까 나왔던 그거의 하우징과 로터리 블레이드. 네, 요게 이제 섬유용. 이렇게 생겼죠? 칼 조그맣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그 메이커 툴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뭐 조이, 익스플로러, 메이커에 쓰는 모든 툴들을 알아봤고 이 외에도 서드 파티로 나오기는 하는데 사실 신뢰도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고요. 이 크리컷에서 나온 정품이 아무래도 신뢰도는 높죠. 자, 우선은 이렇게 툴 관련해서는 다 알아봤고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